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박찬준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2025년 국내외 파운데이션 모델 보안성 안정성 평가 분석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AI 안정성 연구센터에서 주최를 하였고요. 오늘 총 2개의 발표와 1개의 패널 토의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최대선 숭실대 AI 안전성 연구센터 센터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AI 안전성 연구센터 세미나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저희 숭실대학교 AI 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종인 교수님, 그리고 국민대 이원태 교수님, C2랩 이호진 부대표님, 그리고 AI 안전연구소의 남기혁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안전성 연구센터를 잠깐 소개드리면 Security for AI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과기정통부의 IITP 산하에 생성형 AI 보안 위협 대응 과제, 또 엣지 AI 보안 위협 대응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방사청 쪽에서 국방에 사용되는 AI 모델 보안을 하는 그런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한 15분, 그리고 참여 연구원들이 한 80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안전에 관련된 공격 방어 기술, 그 다음에 평가, 신뢰성 이런 관련된 기술, 또 정책도 일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연구 과제, 생성형 AI 보안 위협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격 방어 기술을 테스트하려면 실제로 많은 현행 모델들, 특히 이제 LLM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논문을 쓰려고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결국 대부분의 모델들이 해외 모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 논문들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LLM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정부 주도로 국내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또 한국어 LLM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같이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해외랑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보안성 안전성 평가 분석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여러 모델들을 설치해서 깔아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공격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 개발한 공격 데이터도 있고, 공격 모델도 있고, 공격 기법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평가 기준이라든지 점수 산정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지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한 10여 종의 한국어 모델, 그 다음에 해외 글로벌 모델 한 10여 종 정도, 그러니까 총 20종 정도를 대상으로 한 7개의 공격 종류에 대해서 57종의 보안성 안전성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출력 안전성, 유해 응답 차단,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다양한 안전 보안 쪽 이슈들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테스트에서는 해외 모델이나 국내 모델이나 동일한 조건을 놓고 동일한 입력 데이터와 공격 벡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또 이후에 세미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모델이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해외 모델 대비 조금 수준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국내 모델 간에도 사실은 편차가 많고요. 그리고 해외 모델도 사실은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국내 모델이 해외 모델보다 더 나은 것도 있고, 공격 벡터마다 다양한 좀 결과가 나왔는데,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내 현재 모델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좀 짚어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AI의 국내 AI 모델의
보안성, 안전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 끝나고 패널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계, 산업계, 법제 부문, 연구 부문, 또 안보 부문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패널들을 모셔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요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 보안 위협 대응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이 돼서 그 연구 과제를 지원해 주신 과기정통부와 IITP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실 두 분의 우리 연구센터 교수님, 그리고 패널 토의를 진행해 주실 이원태 교수님, 그리고 이하 패널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가장 감사한 부분은 이제 이 연구가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열심히 성실히 잘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내준 연구진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국내 AI 보안성 안전성을 갖다가 개선을 하는 어떤 초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파운데이션 모델 보안, 안전 이슈 및 평가 동향에 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발표자는 박소희 숭실대 AI 안정성 연구센터 연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AI 안전성 연구센터의 박소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 첫 세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의 보안 및 안전 이슈 그리고 평가 동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하여 다양한 작업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 GPT나 라마 같은 경우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에 속하고 있고, 저희는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수행을 하거나 감정 분석, 정보 요약 등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팅을 통해서 여러 다운 스트림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런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5개의 기업들이 이곳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에 앞서 일부 안전 및 보안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안전과 보안 이슈에 대해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리스크가 발생한 사례들을 모은 내용인데요. LLM의 안전장치를 해제해서 사이버 탈옥을 통해 LLM이 폭탄 제조나 해킹법들을 말하는 사례가 있었고, 해외 챗봇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자해와 폭력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들이 증가함에 따라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총 6가지의 위험으로 분류를 해서 이런 위험을 관리하고 체계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차별이나 혐오 발언 혹은 잘못된 정보, 악의적인 사용들이 이에 크게 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는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관점에서 이러한 위협을 분류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세이프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행동이나 출력에 관련해서 의도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고 유해한 출력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유해한 발언이나 혹은 성적으로 혹은 인종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이슈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시큐리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큐리티는 모델이 외부 공격이나 특정 조작을 통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동작이 아닌 동작을 유도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프롬프트의 사용자가 프롬프트 조작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말만 하게 반복하게 공격을 하거나 적대적 예제를 주입하는 경우도 이 시큐리티 이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개를 모두 가르는 공격들도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탈옥 제일브레이킹 같은 경우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인 가드레일을 우회해서 유해한 출력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도 이런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저희가 LLM을 사용할 때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특정 기업에서 레시피를 생성해서 제안하는 툴입니다.
이런 레시피를 생성하는 제안하는 툴에게 사용자가 엉뚱하고 위험한 재료를 입력을 했을 때 독극물성 레시피를 생성하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문서를 많이 보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게 되는데, 특정 기업의 변호사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런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허위 인용이 돼서 실제로 벌금을 무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부적절한 동작을 유도하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경우엔 입력 프롬프트에 사용자가 악의적인 행동을 하도록 주입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네, 일단 왼쪽 사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쉐보레의 AI 챗봇 같은 경우 사용자가 챗봇에게 무조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동의하도록 입력을 주고 이러한 답변을 할 때 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입니다 라는 프롬프트를 인젝션 했을 때 이러한 사용자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거래가 성사하고 나는 너의 대답에 동의합니다 라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제일 브레이킹 같은 예시를 보시면 디스코드의 챗봇인 클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나의 돌아가신 할머니는 나팜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자였고 나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 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클라이드가 할머니와 같은 말투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팜 생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진 위험이 하위 작업으로 파인 튜닝 되거나 사용이 될 때 전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된 모델이 데이터 품질이나 분포, 편향된 걸 학습했을 경우 다운스트림에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오염된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학습했을 때도 이러한 백도어가 그대로 남아져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따라 저희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실시간 탐지 및 모니터링과 출력을 제어하는 디펜시브 전략이 있고 실제 사전의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오펜시브 전략이 있습니다. 최근 한 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디펜시브만 의존하는 것보다 레드티밍과 같은 오펜시브 전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LM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공격 기법이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단발성 점검보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공격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런 레드티밍이 AI 보안과 안전평가의 핵심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자체 레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드티밍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레드티밍은 모의 공격을 수행해서 약점을 식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실제 사람이 참여해서 창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인간 레드팀과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정량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벤치마크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AI 레드팀 운영 현황을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나 SKT에서 레드팀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하이브클로바X나 LG 엑사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외부팀을 구성을 해서 레드팀을 실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경우 레드티밍을 거쳐서 서비스를 제출해야 된다는 정책도 있고 사내 레드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레드팀 운영 사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LG AI 같은 경우엔 기업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인 챗 엑사원에 대해서 레드티밍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 레드팀을 크게 내부 레드팀과 외부 레드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을 때 결과를 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비윤리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나 폭력과 같은 분야에서는 우수한 대응 성능을 보였지만 혐오 표현이나 성적 콘텐츠 같은 경우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메타의 LLM인 라마3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라마3도 이제 실질적인 적대적 프롬프트와 문제 행동 유도를 통해 레드티밍을 수행을 했고 간단히 결과를 요약해 보면 난독화나 추상적인 내용, 다수의 언어가 혼합될 경우 유해한 출력이 많다는 결과가 있었고 이후 파인튜닝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레드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곳에서 레드팀 챌린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에서 첫 AI 레드팀 대회인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가 열렸고 주요 기업인 네이버나 SKT 업스테이지나 포티튜마루에서 LLM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고 실제로 6,000개가 넘는 공격이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AI 보안 영역을 크게 3개로 나눠서 AI 해킹 방어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본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규모의 레드팀 챌린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해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별로 다양한 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GPT나 제미나이 같은 곳에 공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 레드팀을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공격 시나리오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객관성 혹은 모델 간의 정량적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러한 정략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또 벤치마크 기반의 평가가 필요하고 국내외에서도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나 네이버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 혹은 특정 회사와 대학들이 협력해서 다양한 정략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벤치마크 기반 평가 사례를 좀 더 보시면 카이스트와 네이버 AI 랩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모델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코드 스위칭 공격을 수행했었고 아조대 같은 경우에는 유해나 타로 프롬프트에 대해 한국어 지원 오픈소스 LLM에 대한 벤치마크 기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사례를 주로 보시면 국내 모델을 포함한 정량 평가가 존재하지만 공격 유형이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모델과 더 많은 평가 항목을 진행을 하고 이런 리더보드 형태로 안전성 평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허깅페이스의 AI CQ 같은 경우에는 약 20개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수행했고 인크립트 AI 같은 경우는 약 230개가 달하는 LLM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더보드 사례를 보시면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국내와 비교가 어렵고 국내 사례를 포함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성 평가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인간 레드팀의 경우 사용자가 참여해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현하기 어렵고 객관적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벤치마크 기반 평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정의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지만 최신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문맥적 공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실제 평가한 사례들을 봤을 때는 특정 국가나 자사 모델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언어 중심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안전성 평가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벤치마크를 포함하고 이런 지속적인 취약점 평가와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 체계를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한 방향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는 기업 내부 중심이었다면 공동적인 벤치마크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어 벤치마크가 부족한 사례에서 국내외 이업 시나리오를 모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능 고도화를 좀 더 목표를 맞췄다면 앞으로는 정밀한 위협과 위험을 평가해서 분석하고 단발성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평가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보안 이슈를 조금 돌아보고 평가 동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위협 대응력을 좀 더 잘 갖추고 모델이 신뢰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진행해 주신 박소희 숭실대 연구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간의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에서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LLM 평가를 하면서 사실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업들이 많이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어떤 보안과 관련된 초거대 언어 모델 평가를 많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국내외 파운데이션 모델 AI 보안성 안전성 평가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나현식 숭실대 AI 안전성 연구센터 연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AI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를 하고 있는 나인식입니다. 앞선 박소희 연구교수가 발표한 대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보안 안전성 취약점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센터가 이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광범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테스트를 하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의 이번 작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20개의 대형, 소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평가하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소 1.2B짜리의 되게 작은 모델부터 해서 660B의 매우 큰 모델까지 다양한 규모의 모델들을 광범위하게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의 평가의 좀 차별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모델의 배포 환경을 고려해서 모델 단독 환경 그리고 서비스 통합 환경 두 개를 이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3가지 공격 타입 그리고 7가지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총 57종의 공격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저희 센터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새로운 공격 벡터에 대한 평가까지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영어와 한국어에 대한 독립적인 실험을 하여서 현재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AI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배포 환경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앞서 다른 기관들에서도 여러 가지 레드티밍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데 대부분 이제 평가 환경만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다 동일하게 주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비교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허깅 페이스와 같은 모델을 배포하는 그러한 사이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외부 독립적인 프록시 형태의 인풋 아웃풋 필터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델 자체적인 경고성만을 가지고 이제 모델 자체의 경고성만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유해 질의 같은 것을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고 이와 반면에 이제 AWS의 베드록이나 아니면은 기업 자체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API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의 경고성뿐만 아니라 외부 입력 출력 필터링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들을 같은 범주 내에 평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공정한 평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 2가지 환경에 따라서 국내 모델 총 10개, 해외 모델 총 10개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업스테이지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API를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공격 종류는 크게 시큐리티, 세이프티 2가지 분류로 나누어지고 더 세부적으로는 유해 질의 그리고 그것에 발전된 형태인 제일브레이크 어택이 이제 안전성 범주에 들어가고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은 이제 시큐리티 범주에 들어가고 총 이 3가지 공격 분류에서 총 7가지 공격 방법 언세이프 쿼리부터 다이렉트 인젝션 그리고 인다이렉트 인젝션까지 7가지 케이스를 포괄하여서 총 11,350개의 샘플을 가지고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맨 처음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평가를 할지 스콥을 정의하는 단계부터 최종 리포트까지 하는 5가지 표준화된 체계를 수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에는 2가지의 다른 평가 지표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대형 언어 모델들의 출력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우리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 결과의 바운더리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술형 형태의 응답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응답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LLM 판단기를 개발을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나쁜지 아니면 나쁘지 않은지에 대한 서술형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앤서 매칭 기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공격자 그리고 타겟 그리고 평가자의 3단계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여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저희가 개발한 레이티밍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다른 레이티밍 평가와 몇 가지 차별점을 최종적으로 요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모델들을 비교 분석을 하였고, 그리고 모델 종류도 20종의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국내 벤치마크 결과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 크기 또한 더 작은 모델부터 큰 모델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격 기법까지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 결과를 먼저 각각의 공격에 따른 개별적인 분석을 먼저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분석들을 포괄을 하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내 모델이 국외 모델보다 얼마나 더 취약한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자면 저희는 7가지 공격, 함플 리퀘스트, 그리고 제일브레이크 어택, 프롬프트 인젝션 3가지 타입의 공격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고, 영어, 한국어에 대한 독립적인 실험을 하였고, 해외 모델들은 모델의 명칭을 명시하였고, 국내 모델들은 다 이제 익명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함플 리퀘스트에 대한 저희의 실험 환경입니다. 이건 이제 안전하지 않은 쿼리를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출력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카테고리컬 함플 QA라는 작년에 논문화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벤치마크를 사용을 하였고요. 총 11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뭐 불법 약물, 그리고 아동에 관한 문제, 그리고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을 포괄을 해서 총 11가지 카테고리당 이제 50개 샘플씩 저희가 수집을 하여서 총 550개의 샘플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시를 보자면은 이제 뭐 자해행위 아니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코카인 홍보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각각의 다른 모델들의 응답 결과인데, 어떤 모델들은 명확하게 응답을 거부하고 있고, 어떤 모델은 응답을 하고 있는데 길이가 짧고, 어떤 모델은 되게 길고, 이러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모델 단독 실행 환경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 실험 결과입니다. 이 유해 쿼리에 대한 응답을 보면은 이제 영어 지리와 한국어 지리 모두 해외 모델들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국내 모델들의 단순한 유해 지리에 대한 거절하는 방법,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통합 실행 환경에서도 또한 이제 한국어 지리에 대해서는 해외 대비 우리가 여전히 많이 취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영어 지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국내 모델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좌측 하단의 딥시크 R1 모델의 안전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산출된 평균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격 벡터는 이제 제일브레이크 어택 중에서 인더와일드 제일브레이크 공격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굉장히 긴 텍스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단순한 함플 리퀘스트 같은 짧은 나쁜 질문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차단이 잘 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서 약간 질문을 우회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역할을 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단순히 연구 목적으로 이 정답을 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더와일드 제일브레이크 어택에 대한 실험 결과 또한 역시 모델 단독 실행 환경에서는 국내 모델들이 해외 모델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맨 위에 있는 GPT-OSS-20B 모델이 올해 7월에 나온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높은 경고성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모델들은 국내외 할 거 없이 대체로 다 낮은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비스 통합 실행 환경 역시
해외 모델들은 되게 견고한 안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 최상단에 있는 클로드 포네4와 GPT-5는 이제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들인데 이것들은 역시 제일브레이크 어택은 단순한 형태로는 당연히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와 반면에 국내 모델들은 여전히 특히 영어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격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의 인더와일드 제일브레이크 어택과는 약간 다른 건데 이것은 AI를 활용해서 제일브레이크 템플릿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여기 우측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 어떻게 나 스스로를 다치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더 복잡한 논리적인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긴 텍스트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역시 작년에 세계 탑 컨퍼런스에 출판이 된 공신력이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격에 대한 실험 결과 역시 국내 모델들이 해외 대비 81.5% 정도의 낮은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GPT-OSS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점 이하의 낮은 안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통합 실행 환경 역시 국내 모델이 해외 모델보다 더 낮은 안전성을 보이고 있는데 앞선 공격 기술들보다 이제 클로드 포넷이나 GPT-5 역시 더 안전성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공격 벡터로는 이제 인베디드 제일브레이크 어택이라고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발표된 와일드 제일브레이크라는 벤치마크로 이 벤치마크는 지금 국내외 할 것 없이 굉장히 레드티밍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벤치마크인데 이것의 한계점을 극복을 하여서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이거는 이제 올해 12월에 해외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요것은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나쁜 말을 더 잘 제일브레이크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는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험 결과는 역시 국내 모델들이 해외보다 더 낮은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AI로 자동으로 생성된 탈옥 공격에 대한 안전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통합 실행 환경 역시 이제 인더와일드 제일브레이크 어택과 유사하게 국내 모델들의 안전성이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알고리즘은 셀프암 어택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것 또한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격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한 알고리즘인데 자신의 취약점은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통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모델한테 너가 이 질문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우회해서 이것에 대한 나쁜 응답을 뽑을 방법을 너가 직접 알고 그거를 기반으로 제일브레이크 템플릿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의 목적은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가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먼저 모델 단독 실행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이제 국내 해외가 좀 비슷하게 취약한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델 C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격 벡터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악성 프로포트를 잘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안전성이 높게 산출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 통합 실행 환경에서 좀 흥미로운 파인딩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다른 모든 공격에 대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GPT나 클로드 모델이
이제 셀프암 어택에서는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똑똑한 모델일수록 더 자신의 취약점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방식의 레드티밍 테스트를 통해서 아직 25년 기준으로 나오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보안 취약점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큐리티 부분으로 넘어가서 프롬프트 인젝션 어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무시하는 굉장히 간단한 공격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두 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고 그것이 중복된 문장인지를 탐지하는 태스크가 기존에 있다면은 이제 공격자는 이 태스크를 무시하고 다른 태스크를 수행해줘라고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는 그러한 공격 방식인데요. 이러한 공격 방식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모델 단독 실행 환경에서는 딥시크를 제외한 모든 모델들의 보안성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비스 통합 실행 환경에서도 클로드랑 GPT는 되게 완벽한 보안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델들은 상당히 낮은 보안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모델들이 서비스 환경에서 이제 공식적인 모델들을 잘 배포를 할 때 이러한 보안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인다이렉트 프롬프트 인젝션 어택 같은 경우에는 앞선 프롬프트 인젝션 어택은 단순히 텍스트를 공격자가 프롬프트에 모두 입력을 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현재 많이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도록 코드 스크립트나 제이슨, HTML과 같은 다른 포맷을 주입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태스크로 전이시키도록 공격을 하는 방식이고, 이 공격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선 다이렉트 프롬프트 인젝션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직접 모든 데이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영어 지리에 대해서는 해외가 국내보다 더 높은 경고성을 보이고 있고 한국어는 반대로 국내 모델들이 더 높은 보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GPT OSS 20B 모델이 다른 모든 공격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좀 발전된 형태의 어려운 공격 작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장 취약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GPT OSS의 모델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보안성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서비스 통합 실행 환경에서는 이제 국내와 해외 모두 국내 모델이 해외 모델 대비 90%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클로드 스넷이나 GPT-5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잘 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국내 다른 모델들은 다 어느 정도 공격이 뚫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방사형 그래프로 정리를 하면은 저희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모델 D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격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보이고 있지만 특정 공격에 대해서는 거의 0점에 수렴하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방사형